좌표평면에서 두 점 2,0과 0,4가 지나는 직선 위의 점 A, P, A, B라고 했으니까 이거 직선의 방정식 먼저 보여주겠습니다. y는 뭐 x에 플러스 4일 텐데 2,0을 지나니까 마이너스 2겠네요. 이게 직선입니다. 그런데 얘가 A, B라는 점을 지난대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2a 플러스 4가 B라는 소리겠죠. 그 다음에 얘를 지금 만족을 한다고 했으니까 일단은 A에 대한 식으로 바꿔줘야 될 것 같아요. B를 갖다 여기다 대입을 하면 되죠. 그래서 2에 2a승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2a 플러스 4승 얘가 6. 여기서 2의 a승을 갖다가 t로 치환하고 t는 0보다 크다고 해줄게요. 그러면은 t제곱에 마이너스 16이고 t제곱 이렇게 되죠. 얘가 6이고. 그럼 여기서 이제 t제곱을 갖다가 또 이제 m이라는 걸로 치환을 해주고 얘는 당연히 0보다 더 크겠죠. 그러면 m 양변에 t제곱 곱해줄게요. 그러면 이제 t 4제곱 마이너스 6t제곱에 마이너스 16 0 이렇게 되고 요거를 다시 m으로 바꿔주면 m제곱 마이너스 6m에 마이너스 16이 0 이렇게 되죠. 28에 16이고 여기다 마이너스 0보다 크다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m이 8 m이 8이라는 거는 t의 제곱이 8이라는 거고 t가 풀마 루트 2루트 2가 나오는데 이것도 0보다 크다는 조건이 있으니까 2루트 2 사실 처음부터 치환을 한 번에 해버릴 수도 됐긴 했겠죠. t가 2루트 2라고 나왔으니까 t는 2의 a승이었죠. 2의 a승이 2루트 2 뭐 루트 뭐니까 a가 2분의 3이라고 바로 나오고 a가 2분의 3일 때 b의 값은 2분의 3 대입해서 1이네요. 그때 얘네 둘을 더하래요. 그러면은 2의 2승에다가 2분의 3승까지 해주니까 2의 3승 8이고 b는 1이니까 얘가 9 아니지? b는 1이니까 2 나와서 10 나오면 되겠네요. 함수 y는 3의 x승의 그래프 위에 점 알파, 3의 알파 그거랑 그 다음에 마이너스 3의 마이너스 x승 그래프 위에 베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베타승에 대해서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4가 성립한대요. 그림과 같이 두 점 PQ를 지나고 X축, Y축 평행 직선을 그려서 만들어지는 직사각형의 넓이 최소값. 그러니까 P와 Q가 동점이니까 어디든 옮겨가지고 직사각형 최소 만들고 이렇게 하면 된다. 이 좌표 설정만 딱 해주면 돼요. 다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Q의 X좌표 같은 경우에는 베타입니다. 베타. 그 다음에 P의 X좌표가 알파죠. 그 다음에 P의 Y좌표는 3의 알파승입니다. 그 다음에 Q의 Y좌표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베타승. 그러면 길이로 따질 때는 베타 마이너스 알파로 가야겠죠. 직사각형의 넓이 구할 거니까. 요거를 지금 최소값으로 잡고 가는 겁니다. 어차피 이 변수리가 변할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3의 알파 플러스 3의 마이너스 베타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합이 나와 있고 우선은 베타 마이너스 알파 얘는 알파를 여기다 대입하면은 얼마? 그냥 4라고 나오네요. 이거는 그냥 4라고 나오고. 얘도 좀 바꿔줄까요? 얘도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4 이렇게 바꿀 수 있으니까. 합이 나와 있고 얘네 뭐의 뭐승이니까 우선 0보다 무조건 크고요. 지수함수니까 그죠? 요거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나와 있을 때도 무조건 산술기하 먼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2루트 곱이랑 같을 때가 최소값이죠. 곱하면은 얘네는 없어지고 3의 마이너스 4승이네요. 3의 마이너스 4승이니까 3의 마이너스 2승의 2승으로 바꿀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얘네가 없어져서 9분의 1 9분의 1이고 2 곱하니까 9분의 2고 그 앞에 4 있으니까 9분의 8 이 최소의 넓이 값인데 거기다가 지금 90 곱하라고 했으니까 80이 정답으로 나옵니다. 양수 a에 대해서 집합 마이너스 2분의 a부터 해가지고 a까지. 근데 x는 2분의 a가 아니래요. 정의를 하면서 탄젠트가 있다. 그림과 같이 함수 fx 위에 세 점 지나는 직선. 그림과 만나는 점 이제 a가 아닌 점을 c라고 하고 이렇게 나와 있고 삼각형 abc가 정삼각형이래요. 그리고 그 넓이를 지금 구해야 돼. 우선 보니까 주기를 구할 수가 있어요. 주기를 구할 수가 있어요. 파이를 갖다가 a분의 파이로 나누니까 파이 없어져서 주기가 a라고 나오네요. 그러면은 여기부터 여기까지 반복되는 요 길이가 일단 a라는 거고
그 A가 어디에도 적용이 되냐면 여기 AC의 길이에도 적용이 돼요. 왜냐면 X축과 평행한 직선이라고 위에서 얘기를 했거든요. 평행 직선이면서 이 탄젠트에서 탄젠트로 이어지고 있으니까 A. 근데 ABC는 정삼각형이라고 했죠. 그럼 여기에 기류도 다 A라는 거예요. 여기서 특징적인 걸 하나 짚고 가자면 탄젠트 그래프는 원점의 대칭인 모양을 갖고 있으니까 여기의 길이와 여기의 길이가 당연히 같을 거란 말이죠. 직선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의 길이 2분의 A고 여기의 길이 2분의 A라고 할 수 있겠네요. 우선 삼각형 ABC의 넓이를 구해야 되는데 넓이 구하기 위해서 정삼각형의 넓이 공식 4분의 루트 3의 A제곱, 이 A는 한 변의 길이였어요. 이거를 구하기 위해서 A를 구해야 되는데 A를 구하려면 탄젠트 그래프가 지나는 점을 통해서 하나를 확인해 봐야 되죠. 어디서 구할 거냐면 이거 정삼각형에서 그냥 평행한 직선으로 나눈 거니까 얘도 한 각이 60도란 말이죠. 당연히 동의각으로 해가지고 평행하니까.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높이를 또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에 높이 2분의 루트 3 곱하면 되겠죠. 그러면은 4분의 루트 3a. 그리고 요거 60도니까 특수각으로 해가지고 여기에 x좌표는 나누기 루트 3 해가지고 4분의 a라고 나오겠죠. 1대 2대 1대 루트 3대 2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은 이제 지나는 점의 좌표를 하나 알고 있는 겁니다. 탄젠트 4분의 a죠. AA가 약분이 돼서 4분의 파이. 얘가 이제 4분의 루트 3a라는 건데 4분의 파이 1이죠? a가 루트 3분의 4라는 소리고 이거 제곱하라고 했으니까 4분의 루트 3 곱하기 3분의 16 하면 되고 3분의 4 곱하기 루트 3 이렇게 나오는데 루트 3 제외하고 얘 p 12 곱하라고 했으니까 4, 4, 16이 정답으로 나오면 됩니다. 등차수열 AN의 첫 장부터 n번째 항까지 SN이라고 하자. SN 다음 조건 만족시킬 때 A13의 값을 구하래. SN은 n이 7, 8에서 최소값을 갖는다라고 나오는데 우선 최소값 이거 체크해주고 그 다음에 7과 8 체크해주고 원래 등차 수열이라면 계속 늘어나거나 계속 줄어나기 때문에 하나가 옮겨지면 무조건 더 크거나 작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N7하고 N8하고 같다? 그러니까 7항까지 합하고 8항까지 합이 같다? 8에서 겹친다는 거구나. 식으로 쓰면 어떻게 된다는 거냐? S7하고 S8하고 같다는 건데 S8은 S7 더하기 A8이잖아요. 그러니까 A8이 0임을 알 수 있다. 여기서 변형할 게 많으니까 A8이 0인 걸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S의 M 그러니까 M까지의 합이랑 그 2배 한 거까지의 합이 160인 자연수가 존재한대. 절대값 씌웠을 때 우선은 A8을 기준으로 이 수열을 나열을 해보면 A8을 기준으로 이제 쫙 퍼져 있을 거예요. A7 7, 6, 5, 4, 3, 2, 1 이게 나눠져 있을 건데 여기서 하나 또 알 수 있는 게 등차 수열이라고 했기 때문에 A 플러스 7D가 지금 0이라고 했으니까 A를 마이너스 7D라고 해줄 수가 있어요. 여기는 일단 0이고 그죠? 그러면 A의 7항을 갖다가 A 플러스 6D라고 표현을 해야 되니까 여기를 마이너스 저거라고 해도 되겠네요. 잠깐만. A의 7항이면 여기서 D 차이 나는 거니까 마이너스 D 라고 해주면 되겠네요. 그죠? 마이너스 D고 마이너스 2D고 마이너스 3D고 마이너스 4D예요. 마이너스 5D 마이너스 6D 마이너스 7D 이런 식으로 아마 갈 겁니다. 그리고 아까 요거 최소값도 이거 하고 갔어야죠. 여기에서 최소값이 나온다는 거는 1부터 8까지 해가지고 다 음수밖에 없었다는 뜻이에요. 양수가 있었으면은 여기 안에 양수가 있었으면 여기까지 끊어서 여기서 최소값이 나왔다고 했겠지. 최소값이 나온다는 거는 여기 다 음수라는 소리니까 지금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해놓은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도 가만 D 차이 나는 거는 그렇게 표현하면 되는데 우선은 정해줍시다. 그러면은 초항이 일단 0보다 작고요. 무조건 공차는 0보다 클 겁니다. 음수에서 0까지 왔기 때문에 됐죠? 그러면 초항을 갖다가 그냥 마이너스 7D라고 해놓으면 여기는 D씩 늘어나니까 똑같이 그냥 해주면 되겠네. 마이너스 6D, 마이너스 5D, 마이너스 4D, 마이너스 3D, 마이너스 2D, 마이너스 D, 0 해갖고 쭉 이제 갈 겁니다.
이제 절대값을 씌워서 어디쯤에서 이제 같아지는지를 생각을 하면 되는데,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죠. 둘 다 마이너스일 수는 없다, 일단은. 8보다 크기 때문에. 둘 다 마이너스일 수는 없고, 둘 다 플러스인 경우도 없겠죠, 아마. 왜냐면, 플러스로 진입을 했다는 게, 이미 여기 있는 마이너스들을 다 갚았다는 소리인데, 그 이상으로 가게 되면 이제 더 큰 수가 무조건 더 크게 돼 있으니까. 그리고 제가 쓸 건 아니지만 사실 이제 스카이 이론 이런 것도 생각을 하면은 플러스인데 굳이 절대값을 씌워서 줬을 리가 없죠. 하나는 마이너스라는 소리기 때문에 무조건. 어쨌든 그렇게 해서 얘가 더해진 게 더 적기 때문에 얘가 무조건 마이너스고 얘가 무조건 플러스다라고 생각을 하고 간다면, 마이너스랑 값이 같고 얘는 플러스여야 되기 때문에 여기 있는 마이너스들을 다 갚아야 돼요. 그럼 이 마이너스를 다 갚는 지점까지는 정해줘야 되는 거예요. 8, 9, 마이너스 D, 마이너스 D가 아니죠. 이제부터 D죠. 2D, 3D, 4D, 5D, 6D, 7D까지 왔어요. 여기가 10, 11, 12, 13, 14, 15까지 왔어요. 여기서부터 하나씩 해보는 겁니다. 어느 음수 영역에서 멈췄길래 빛까지 다 갚고 그 다음에 나머지를 더했을 때 둘의 값이 같아질 수가 있냐, 이거를 해보는 겁니다. 8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9부터 해볼게요. 9까지, 음수 영역에서 9까지는 SM을 얘기하는 거니까 여기 있는 거 다 더해보겠습니다. 여기 있는 거 다 더하면 요거 8, 8, 8, 24, 요거 28, 마이너스 28D에다가 D 더하니까 27D 나오거든요. 마이너스 27D. 그럼 여기서는 플러스 27D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일단은 9를 2를 곱했을 때 18이니까 여기부터 또 끊어서 여기부터 시작할게요. 16, 17, 18까지. 여기 8D고 여기 9D고 여기 10D겠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9까지 더했을 때 마이너스 27D 나왔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더했을 때 27D가 나오면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서 다 더하니까 여기는 비청산이에요. 그냥 다 없어진 거고, 여기만 더하면 되잖아요. 18, 27 나왔어요. 그러니까 M이 뭐다? M이 9다. 바로 나왔어요. 하나만 더 해보겠습니다. 이미 아니까 10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10이라고 생각을 하면 여기서 2D만 더 빼면 되잖아요. 그럼 마이너스 25D가 나와야 돼요. 20까지 해서 25D가 나와야 돼요. 그럼 여기 19 했을 때 11D 나올 거고, 20 했을 때 12D 나올 거예요. 20, 이미 20 넘었어요. 20, 40 안 되죠? 10부터는 당연히 안 되고 M이 9일 수밖에 없다. M이 9이니까 S의 18, 얘가 이제 162라는 소리고, 그죠? S의 9가 마이너스 160이라는 소리고. 그러면 마이너스 27D가 여기 27이 아니 28이죠? 여기까지를 더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28D가 지금 저게 나온다는 소리고 162가 나온다는 소리고, 요거 8 아니지 9 맞죠? 9 맞죠? 9 맞죠? 여기까지 맞죠? 그럼 마이너스 27D가 마이너스 162가 나온다는 소리고, 7, 6에 42, D가 6 나오면 되거든요. D가 6일 때 A는 마이너스 42. 그래서 마이너스 42 더하기 12D니까 72 해주면 32 정답으로 나오면 됩니다.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수열을 이제 트렌드가 이제 나열을 해서 푸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도 풀 수가 있다. 수열 A에는 1과 2 사이를 초항이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저렇게 만족을 하는데 일반항 시켜주고 가야죠. 다음 항은 전항에 마이너스 2 곱해주던가 아니면 마이너스 2를 빼주던가. 근데 이거를 역으로 생각을 하면 이 추적을 역추적을 할 때 편하거든요. 어차피 H 주어졌으면 우리 무조건 역추적해야 되는 거니까 A6을 역추적할 때 A6에다가 마이너스 2를 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됐네? 양변에다 마이너스 2분의 1을 곱해야겠다 라고 했을 때 이거 생각을 해주고, A6에다가 마이너스 2를 했을 때 마이너스 1이 됐네? 양변에다 2를 더해줘야겠다, 이거를 생각을 해줘서 역추적을 할 때는 마이너스 2분의 1을 곱하고 또는 2를 더하자,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됩니다. 마이너스가 얘는 남아있고 얘는 바뀌는 이유가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 이게 개념이기 때문에 이항이 돼서 그런 거고, 곱하는 거는 마이너스 그대로 곱해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역추적에 유리한 형태로 일반화를 해주자. 그럼 얘는 마이너스 2분의 1을 곱해주면 되는 거고 얘는 2를 더해주면 되는 거예요. 됐습니다. 그럼 여기에 2를 더해주거나 마이너스 2분의 1을 곱해주는 거예요.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면 2분의 1이죠. 근데 안 돼요. 이때는 A6이 0보다 작다는 전제에서 갔기 때문에 2분의 1이면 안 돼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를 더해주면 1이죠? 그럼 0보다 크니까 돼요. A6은 1이라는 거예요. 그럼 A5 가봅시다. 마이너스 2분의 1을 곱하거나 2를 더해요. 되죠? 둘 다 되죠? 얘 음수고 얘 양수니까 이제 빠르게 계산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A4는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면 얘는 안 되죠. 그러면 그 다음에 2를 더해주면 2분의 3 얘는 되죠. 마이너스 2분의 1 곱해주면 마이너스 2분의 3이고 2를 더해주면 5니까 얘 되죠. A3으로 가볼게요. 마이너스 2분의 1을 곱해주니까 마이너스 4분의 3이 되죠. 2를 더해주니까 2분의 5가 됩니다. 아니지? 2분의 7이 됩니다. 마이너스 2분의 1을 곱해주니까 얘는 안 되고 양수 되니까 2를 더해주니까 2분의 4, 2분의 1이죠? 되죠? 마이너스 2분의 1을 곱해주니까 마이너스 2분의 5가 되고 2를 더해주니까 7이 된다. 바로 A2까지 왔죠? A2까지 더했을 때 마이너스 2분의 1을 얘 안 되네요. 2를 더해주면 4분의 5 나온다. 되죠 이거? 마이너스 2분의 1을 곱해줘서 마이너스 4분의 7이 된다. 2를 더해줘서 2분의 9가 된다. 둘 다 되네요. 2분의 11이네요. 마이너스 2분의 1을 곱해서 마이너스 4분의 1이 된다. 2를 더해줘서 2분의 5가 된다. 둘 다 되고 마이너스 2분의 1을 곱하면 안 되고 2를 더해주면 얘도 안 되고 마이너스 2분의 1을 곱해서 2분의 7이 되거나 2를 더해서 9가 됐다. 이제 나머지 A1만 남으면 되고 A1을 할 때는 1과 2 사이라는 전제 조건도 있어야 돼요. 마이너스 2분의 1을 곱하면 음수니까 안 돼요. 1과 2 사이여야 돼요. 2를 더해주면 4분의 13이니까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갈 수 있는 게 2를 여기서 이미 넘어버리면은 어차피 2를 더해야 되니까 제외 대상이잖아요. 넘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2 넘는 거는 쳐주고 가자고요. 이런 거. 그죠? 얘는 그리고 마이너스 곱해도 이제 음수되니까 아예 안 되는 조건인 거예요. 이제. 얘 2 더해주면은 4분의 13인데 그거 2 넘잖아요. 얘도 안 되고. 마이너스 2분의 1 곱해주면은 8분의 7인데 1을 안 넘어서 안 돼요. 2를 더해주면 4분의 1인데 1을 안 넘어서 안 돼요. 마이너스 2분의 1을 곱해주면 8분의 1인데 1은 넘어서 안 되고 2를 더해주면은 4분의 7이니까 얘가 되네요. 마이너스 2분의 1 음수돼서 안 되고 2를 더해주면 이미 2를 넘어요. 얘는 마이너스 2분의 1 더하면 4분의 7인데 이거 아까 나왔고 그죠? 근데 얘는 이미 양수라서 안 돼요. 그 다음에 2를 더해주면 음수 나오네요. 안 돼요. 마이너스 2 안 되죠? 음수니까 2 더해주면 넘어요. 안 되죠? 4분의 7밖에 나오지 않는다. 그래서 70이 정답으로 나오면 됩니다. 상수항 계수 모두 정수인 다항함수 fx, gx 얘 봤을 때 지금 무한대분의 무한대로 관련된 상수를 수렴을 하니까 fx, gx라는 함수가 2x 세제곱을 갖다가 인수로 가지고 있다. 그리고 얘 보니까 0으로 갔을 때 0으로 수렴하네? 그럼 얘도 0으로 보냈을 때 0으로 수렴을 하겠다. 그리고 x제곱을 인수로 가지고 있겠다. 그럼 fx, gx 같은 경우에는 x제곱을 인수로 가지고 있으면서 얘를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2x 플러스 세모로 인수분해가 되겠다. 요거 약분해주고 0 대입하면 세모가 바로 마이너스 4라고 나오거든요. fx, gx 완성. 이 상태에서 f2의 최대값을 구해야 되는데 얘가 중요한 게 2를 빼줘 볼까요? 2x 제곱에 x-2 2를 인수로 갖고 있어요. 2를 인수로 갖고 있으면 2를 어떻게 하든 여기서는 fx를 따로 빼내서 뭐 이렇게 하던가 뭐 이렇게 나누던가 해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x-2가 포함되어 있으면 무조건 0으로 나오기 때문에 최대값을 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x-2만 제외해주고 나머지 크게 만들어주는 것들은 다 빼주자 해서 나온 게 2x 제곱이고 여기다가 2를 대입을 해주시면 8이 정답으로 나오겠죠. 최고차항 계수가 1이고 f0이 2래요. 오케이. fx라는 것은 x세제곱 플러스 ax제곱에 플러스 bx에 플러스 2래요. 그런데 요거가 마이너스 2를 만족시킨다고 했는데 1 더했을 때 2, 0이니까 얘도 0으로 수렴한다. 그럼 f1이 1이라는 거 일단 하나 나와고 있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이제 여기다가 이 함수를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이제 상수 형태로 빼준 것이 아니기 때문에 x세제곱 플러스 a-1 x제곱에 플러스 bx 플러스 2
우선은 1 대입했을 때 1,1을 지나야 되니까 1 대입했을 때 1, 3, 1 그러면 a 플러스 b가 마이너스 2라고 나오네요. 그 다음에 요거가 x의 x-1을 인수로 가진다는 거니까 이거 그대로 x-1로 해주시고 x제곱에 플러스 세모 x에다가 마이너스 2라고 해줘야겠네요. 세모 x제곱에 마이너스 x제곱이 a-1이 돼야 되니까 세모는 a예요. ax의 마이너스 2였어요. x-1끼리 약분해주고 1 대입했을 때는 a-1이 마이너스 2가 나오니까 a의 값이 1이 나오고 b의 값이 얼마 나오냐? 다시 a의 값이 마이너스 1이 나오고 b의 값도 마이너스 1이 나오네요. fx 완성. fx x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x에 플러스 2까지. 접선의 기울기 미분해서 3 대입하면 되니까 3x제곱에 마이너스 2x에 마이너스 1, 3 대입하면 27 마이너스 6,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이니까 7, 20이 정답으로 나오면 됩니다. 두 다음함수 fx, gx에 대해서 fx의 한 부정적분을 라지 fx, gx의 한 부정적분을 라지 gx라고 할 때 이 함수들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이런 거 항등식 같은 거 생각을 해야 돼요. 예, 지금 정적분으로 이루어진 함수니까 양변에 1을 대입하면 0. 그러면 1, F1이니까 그냥 F1이네요. F1이고 요거 마이너스 3이네요. 그럼 F1이 마이너스 3이라고 나왔어요, 일단은. F1이 3이라고 나왔네요. 그 다음에 양변 미분해주면 fx는 fx 더하기 x 곱하기 f 프라임 x에 마이너스 4x 이렇게 나오네요. fx 없애주시고 x 곱하기 f 프라임 x는 4x인데 양변을 x로 나눠주실 때 x는 0이 아니다라고 해야 되는데 모든 실수에 대해서 만족한다고 했으니까 그냥 f 프라임 x가 4라고 해주시면 돼요. 요거 통해서 fx 특정할 수 있거든요. 4x에 플러스 c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1,3 지난다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1이겠죠. fx는 다 구했어요. 그 다음에 gx 구하기 위해서 나 조건으로 넘어가서 보는데 얘 많이 보던 해 안 해. 그러니까 라지 fx 곱하기 라지 gx를 갖다가 미분해준 형태가 얘라는 거예요. 그러면 양변을 갖다가 부정적분을 해주면 적분 상수는 붙겠지만 라지 fx 곱하기 라지 gx 얘가 2x 4제곱 플러스 x 세제곱 플러스 x에 플러스 c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는 뭐 개수비교법 같은 거를 조금씩 이제 사용을 해줘야 될 것 같은데, 그죠? 여기서 라지 fx를 특정할 수가 있거든요. 라지 fx를 2x 제곱에 마이너스 x 플러스 c2라고 해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2x 제곱 마이너스 x에 플러스 c2 곱하기 라지 gx라는 녀석이 2x 4제곱에 플러스 x 세제곱에 플러스 x에 플러스 c를 만족하는 거니까 우선은 gx, 라지 gx에 대해서 조금 추정을 해볼 수 있어요. 라지 gx는 x제곱을 인수로 가지고 있고, 인수가 아니라 항으로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3창 비교해보면 되겠죠? 3창. 여기를 갖다가 그러면 뭐 알파 x 플러스 베타라고 한번 해보죠. 그리고 베타를 안 구해도 돼요. 우리가 어차피 구할 건 gx거든요. 알파를 구하려면은 이렇게 했을 때 2알파 x 세제곱하고 그 다음에 없죠. 여기 있을 때 마이너스 x 세제곱. 그러면 2알파 마이너스 1 얘가 요거 1이라는 거예요. 2알파 2 알파 1. 그래서 라지 gx를 추정해 보는 건데 x제곱에 플러스 2x까지 나오고 나머지를 안 구해도 된다. 왜냐면 이거 다시 미분해서 그냥 우린 스몰 gx 구할 거거든. 2x 플러스 2 알지? 맞네요. 알파가 1이라고 나왔죠? 그러면은 이렇게 스몰 gx는 2x 플러스 1. 요거 그냥 인테그랄 1부터 3까지만 dx 해주시면 돼요. 3 대입하면은 9, 3, 12. 1 대입하면 1, 1, 마이너스 2, 10. 최고차항 계수가 1인 2차 함수
fx와 3보다 작은 실수 a에 대해서 함수 gx가 이렇게 나와 있다. 절대값을 어디에서 올리는지 모르겠지만은 fx가 일단 이렇게 생겼대. x제곱 그다음에 뭐 플러스 알파 x에 플러스 베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최고차항 계수가 1인 2차식. 근데 최고차항 계수가 1인 1차식과 곱했으니까 요거를 갖다가 절대값 씌우기 전에 함수를 갖다가 hx라고 한번 해볼게요. hx는 x-a 곱하기 fx다. 얘는 최고차항 계수가 1인 3차 함수겠죠. 그러면 계형도 그릴 수 있어요. 계형. 어디에서 절대값 올라가는지 몰라요. 그거는 이제 따져봐야 되는 거죠. 여기일 때, 여기일 때, 여기일 때, 여기일 때, 여기일 때. 하나씩 해보는 거죠, 뭐. 극대값. 근데 3에서 미분 안 된다는 그런 조건이 있고, 일단은 그러면 경우를 나눠봅시다. 이 함수가 특징적으로 갖고 있는 거는 x는 a에서 무조건 0을 만족한다는 거예요. a를 그대로 갖고 있다는 거. 그러면은 fx에서 얘가 서도시를 갖냐 아니면은 서도허를 갖냐 아니면 중근을 갖냐 서갓근을 갖냐 요거 세 개에 따라서 나뉠 겁니다. 근을 안 갖는 경우부터 살펴볼게요. 이거 아니면 이거예요. 그러면 gx는 어떻게 포함이 됐냐? 절대값이니까 청점 부드러워. 그 다음에 부드러운 거 그대로 올라가 청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3에서 미분이 되지 않는다고 했어요. 오직 3에서만. 그러면 청점이 무조건 3이 돼야 되는구나. 3. 근데 이거 안 돼요. 왜냐? 이때는 hx에서 무조건 근이 a가 나와야 되죠. 그러면 근이 나오는 지점이 얘밖에 없기 때문에 얘가 무조건 a가 되어야 되거든요. 근데 3보다 작은 a라고 나왔기 때문에 이 조건은 실패. 그러면 서도 C를 한번 볼까요? 서도 C는 나뉘지 않죠? 그냥 이거죠. 이제 청점 올라갔다가 또 청점. 이 청점이 3개예요. 3에서만 미분이 안 된다고 했는데 청점 3개면 안 되죠. 이것도 안 되는 거. 그러니까 튕기고 있어야 되는구나. 결국에 이제 물어보는 건 다 비슷합니다. 튕기거나 아니면 뭐 하거나 이렇게 하죠.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되거나 둘 중 하나이다. 그리고 둘 중 하나의 글은 무조건 A로 만족을 해야 된다. 그리고 GX를 그릴 때는 부드러워. 접하면서 부드럽고 청점 접하면서 부드럽고 이렇게 돼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가 3이겠죠 당연히. 얘는 여기가 3일 거고 얘는 여기가 3이겠죠. 그러면 A는 3보다 작다고 했는데 이 그림은 여기서 A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부적절해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거 지워줍시다. 이거 요 그림이 맞는 그림이에요. 그러면 GX 다시 그리면 접하면서 부드럽고 청점 여기가 3이고 여기가 A로 되는 거예요. 됐어요. 이제는 hx를 우리가 특정해 줄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 그림상으로 x-a의 제곱을 인수로 갖고 그 다음에 x-3을 인수로 갖습니다. 근데 요거의 극대값이 32다. gx의 극대값이에요. 조심해야 돼요. 요거의 극대값은 gx의 극대값은 여기서 나오죠. 여기가 32면은 이거 절대값 씌운 거니까 그거 밑으로 내려오면 마이너스 32겠죠? 마이너스 32. 그러면 여기에 미분계수가 0이 되는 지점을 찾아야 되니까 이거 먼저 전개부터 해야 돼.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2ax에 플러스 a제곱 이렇게 나와 있네요. 여기다가 x 마이너스 3 곱하면 되는 거고 x 세제곱 마이너스 2ax 제곱에 플러스 a 제곱 x 그 다음에 마이너스 3x 제곱에 플러스 6ax에다가 마이너스 3a 제곱 이렇게 나와 있어요. x 세제곱에 마이너스로 묶어줄게요. 그러면 2a에다가 마이너스 플러스 3 이렇게 나오네요. 얘랑 얘 없어지고 x 제곱 그 다음에 a 제곱하고 플러스 6a 묶어서 x로 얘랑 마이너스 3a 제곱까지
미분해주면 3x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4a에다가 플러스 6 되면 되겠죠? 얘가 이제 여기는 x항이니까 여기는 요렇게 되고 요렇게 되면 되겠다. 요거 인수분해 되죠? a 곱하기 a 플러스 6, 그 다음에 3, 1 내리고 3a 플러스 18 이거 안 되네. 1, 3 이렇게 해야 되네. 3a a 플러스 6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러면 근이 a 또는 3분의 a 플러스 6 이렇게 나오면 되는 거예요. 여기가 a니까 여기에 지점이 3분의 a 플러스 6이라는 거고, 그렇다면 3분의 a 플러스 6을 hx에 대입했을 때 마이너스 32가 나온다고 하면 되는 거예요. 3분의 a 플러스 6 마이너스 3분의 3a니까 얘는 3분의 마이너스 2a 플러스 6의 제곱이니까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3분의 a 플러스 6에다가 마이너스 3분의 9니까 3분의 a 마이너스 3 이렇게 되는 거고, 2 빼줄게요. 마이너스 2로 빼줄게요. 마이너스 2 빼주면 제곱해서 4 되죠? 4 되고 3분의 a 마이너스 3 이렇게 되죠? 제곱 3분의 a 마이너스 3. 그러면 4 곱하기 3분의 a 마이너스 3의 세제곱이 지금 뭐가 돼? 마이너스 32가 되면 되고, 3분의 a 마이너스 3의 전체 세제곱이 마이너스 4, 8에 32. 8이 되는 거예요. 3분의 a 마이너스 3이 마이너스 2가 되면 되는 거고, a 마이너스 3이 마이너스 6이니까 a의 값은 마이너스 3이라고 나오겠다. 그러면 hx는 어떻게 생겼던 함수였냐면 x 플러스 3에다가 fx 이렇게 나와 있던 건데, 이거 어디 있었지? 여기 밑에 있네. 밑에 이거 그러면은 x 플러스 3의 전체 제곱에 마이너스 x 요게 hx. 그때 f4의 값을 구하래요. f4. 그러면 x 마이너스 a만 하나 없애주면 되는 거니까 fx의 정체는 x 플러스 3 곱하기 x 마이너스 3이라고 나오네요. 4 대입해 주시면 7 곱하기 맞죠? 7 곱하기 4 하면 1이니까 7 나오면 되겠네. 7. 그래서 과정만 좀 복잡하다. 세 명에서 A, B, C가 서로 다른 종류의 사탕을 5개를 다음 규칙에 따라서 남김없이 나눠주는 경우, 학생 A는 적어도 하나의 사탕을 받는다. 오케이. 하나 이상은. 학생 B가 받는 사탕의 개수는 2 이하이다라고 나오는데, 그럼 0개 받던가 하나 받던가 2개 받던가 3개로 분류해주면 되겠다. B가 0개 받는 경우, B가 하나 받는 경우, B가 2개 받는 경우로 나눠줄게요. B가 0개 받는 경우는 5C0 하나야. 그런데 나머지 사탕 5개가 남았죠. 1, 2, 3, 4, 5 서로 다른 종류의 사탕이니까 그거를 A 또는 C에다가 나눠줘야 하는데, A 뭐 먹을 거야? 얘요. 그러면은 아니지. 사탕한테 이제 가는 거야. 1번 사탕을 누가 먹을래? A 아니면 C요? A 아니면 C요? 2개 5개 있는 거니까 얘 2의 5승인데 여기서 하나 빼줘야 돼요. A가 하나도 받지 못하는 경우, 다시 말하면 C만 사탕을 받는 경우 빼주면 32개 나오면 됩니다. 그래서 31개네요. 그 다음에 B가 사탕 하나를 받아야 되니까 5개 중에 하나 골라서 B가 하나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는 A, C한테 또 나눠줘야 되는데 사탕 하나가 없다고 쳤으니까 여기서 A, C요. 2개. 요렇게. 그러면 16 곱하기 5 하면 되는 거죠. 15 곱하기 5 하면 75. 그 다음에 5C2는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제 B가 사탕을 2개 받아야 되니까. 그 다음에 AC요. 2의 3승. 그리고 A 못 받는 경우 하나 제외. 그러면 7, 5, 70, 145, 31, 6, 176개 나오면 됩니다. 상자에 딸기맛 사탕 6개,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포도맛 사탕이 9개 있대요. 하나, 둘, 셋, 이렇게 있대요. 그런데 A와 B가 순서대로 상자에 임의로 한 개씩 꺼내갈 때, A가 꺼낸 게 딸기 맛이고 B가 꺼낸 게 포도 맛일 확률을 갖다가 P라고 한대요. 우선은.
두 개가 연계가 돼야 돼요. 다시 넣지 않으니까 이거 독립시항이 아니에요. 아니 그 복원 추출이 아니에요. 그러면 15개 중에서 A가 하나 뽑는데 딸기 6개 중에서 하나가 나와야 되니까 15분의 6이고 그 다음에는 14개로 줄었겠죠? 그 다음에 나머지는 하나 줄여서 14개. 그 다음 어쨌든 포도밭 중에 하나 뽑아야 되니까 9, 3, 5, 7, 3. 35분의 9 나와서 곱하기 70 해주시면 18이 정답으로 나오면 됩니다. 집합 A는 1, 2, 3, 4에 대해서 A에서 A로 가는 함수인데 fx가 2b로 하나 만족한대. 이 함수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확률이라고 했으니까 확률 구하면 되는 거고, 조건을 보니까 f1 곱하기 f2가 9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대요. 그러면 1, 2, 3, 4 중에서 9보다 클 수 있는 게 별로 없거든요. 뭐가 있냐면 9랑 같은 거 9 있고 3, 4에서 12 있고 4, 4에서 16밖에 없어요. 그럼 순서상을 어떻게 해주시면 되냐면 첫 번째 f1 3으로 가고 f2가 3으로 가는 경우 1, 2, 3, 4 1, 2, 3, 4 얘가 3으로 가고 얘가 3으로 가는 경우에요. 근데 나 조건에 보면은 f의 치역의 원소의 개수가 3개라고 했으니까 우선 3으로 하나가 채워진 거고 나머지 2개를 채워야 돼요. 나머지 2개. 그러면 3이라는 정역이 하나 있으니까 얘가 3으로 가버리면은 얘가 2개 정역을 2개 치역을 고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서는 3과 4가 3으로 가면 안 돼요. 1, 2, 4 중에 2개를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해봅시다. 3개 중에 2개를 선택을 했어요. 그러면 1, 2나 뭐 1, 4나 뭐 2, 4나 둘 중 하나 선택됐겠죠? 그래서 1, 2가 선택됐다고 하고 얘가 1, 얘가 2로 갔다고 쳐볼게요. 근데 이거 순서 바뀌어도 되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다 2를 곱해주고 또 2를 곱해주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얘 자리 바꾸는 경우를 수를 계산을 해가지고 3p2로 바꿔줘야죠. 그러면 3 곱하기 2에서 여기 6개 나오면 6개 나오면 됩니다. 근데 이 경우랑 뭐가 같냐면은 F1이 4로 가고 맞죠? F1이 4로 가고 F2가 4로 가는 경우랑 같아요. 모양은 같아요. 모양은. 가는 숫자만 나오는 거지. 그래서 얘도 6개가 나온다고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경우가 있을 거예요. F1이 3, F2가 4. 그러면 이거 숫자만 바뀐 거니까 4, 3 경우도 똑같겠네요. 이거 구해서 2로 곱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된 거거든요. 정의역 두 개가 이미 됐으니까 3, 4는 어떤 선택을 해도 되냐면 3이나 4로 써도 돼요. 그러면 이제 나머지 하나가 다른 걸 지정해 줘야겠죠. 그렇다면은 어떻게 할 거냐면 3이랑 4가 1, 2로 써는 경우를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예. 1, 2로 써는 경우는 요거 아니면 뭐 이거겠죠. 두 가지 끝. 그 다음에 3이나 4로 만약에 쏜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만약에 3이 3, 4 중에 하나를 쏜다. 그러면은 3, 4 중에 하나를 쏘는 거 두 가지. 그럼 4가 1, 2 중에 하나를 쏴줘야 되는 거거든요. 두 가지. 이 네 개. 그래서 이거 4로 바꾸면 그냥 똑같이 두 가지. 이번에는 숫자 바꾼 거니까 이게 네 가지, 8가지, 10가지. 그리고 2 곱해주기로 했지. 20가지. 6가지 두 개 있으니까 32가지. 총 함수는 몇 개 나오냐? 저 일로 갈래요, 일로 갈래요, 일로 갈래요, 일로 갈래요.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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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 2의 8승이죠? 2의 8승, 2의 5승. 8분의 1인데 120 곱하라고 했으니까 15가 정답으로 나오면 됩니다. 어느 과자 공장에서 생산되는 과자복의 평균이 갖다가 지금 16, 표준 편차가 0.3. 요거 이하이면 불량인데 불량품의 확률을 구하래요. 뭐야, 너무 쉬운 건데? 그러면 이거 빼면은 16 빼면은 마이너스 0.75 나오나? 그죠? 이거 0.3으로 나눠주면 되지 뭐. 마이너스 2.5. 맞죠? 네. 마이너스 2.5. 그럼 그림 그려서 마이너스 2.5 이하. 이거 0.5에서 빼주면 0.026 026
만 곱하면 하나, 둘, 셋, 넷. 아니지? 6이네, 6이. 하나, 둘, 셋, 넷. 62가 정답으로 나옵니다. 양수 a에 대해서 집합인데 마이너스 2분의 a부터 시작해서 a까지라고 했으니까 이거 그림으로 다시 가서 해석을 해보면 아마 여기까지가 마이너스 2분의 a가 아닐까, 여기까지가 a가 아닌가. 에서 정의된 함수 탄젠트가 나와 있어요. 함수 fx 그래프 위에 세점 OAB를 지나는 직선이 있고 점 A를 지나고 x축에 평행한 직선이 함수, 요거의 그래프와 만나는 점 중 평행한 직선이 아닌 함수를 요거로 하고 요거를 갖다가 이렇게 AC를 이뤄놨다, 평행하게. 그런데 ABC가 정삼각형이고 ABC의 넓이를 갖다가 구하는 문제예요. 우선은 탄젠트의 주기를 구할 수 있으니까 파이를 갖다가 a분의 파이로 나눠줍시다. 여기 1이 있는 거니까 이렇게 약분이 돼서 주기가 a라고 나와요. 0과 0이 반복되는 여기 부분이 a일 거예요. 근데 이거를 어디다도 적용을 할 수 있느냐, AC는 x축에 평행한 직선이고 탄젠트에서 탄젠트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여기의 길이도 당연히 a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삼각형 ABC가 정삼각형이라고 했죠? 그럼 여기를 갖다가 또 a라고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탄젠트 함수는 원점 대칭을 저걸 하고 있죠. 전제를 하고 있죠. 그렇다면 이 직선도 원점 대칭인 걸 알 수 있고, 그렇다면 이 길이를 반으로 나눠서 여기를 2분의 a, 여기를 2분의 a라고 정의해 줄 수 있어요. 결국에 삼각형 ABC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정삼각형의 넓이 공식의 루트 3a 제곱을 써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a를 알아야 돼요. a를 알기 위해서 탄젠트 그래프 활용해서 좌표 대입해 주면 되는 거고, 좌표 설정해 줄 수 있는 데가 여기가 하나 있거든요. 여기는 뭐 대입해봤자 똑같을 거고, 그죠? 여기에는 이 특수각 60도를 활용해서 아는 것을 모르는 거,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해주면 되는 거거든요. 아는 것을 모르는 거, 코사인이니까 1대 루트 3대 2, 그러니까 이거는 2분의 1을 해주면 되죠. 그럼 여기는 4분의 a, 여기 루트 3 곱해주면 되죠. 4분의 루트 3a,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탄젠트 그래프가 B 좌표, 그러니까 4분의 a, 4분의 루트 3a를 지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거 대입해주면은 탄젠트 4분의 a 대입했을 때 AA 약분되고 탄젠트 4분의 파이거든요. 탄젠트 4분의 파이 1이고 얘가 지금 4분의 루트 3a를 지난다고 했으니까 a의 값이 루트 3분의 4라고 나오고, 이거 여기다가 대입을 해주면은 제곱해서 대입하면은 루트 3 곱하기 3분의 16 이렇게 나와서 이거 4로 되고, 결국에 3분의 4 루트 3이 정삼각형의 넓이였어요. 그런데 P의 값이라고 했기 때문에 P의 값은 3분의 4, 12 곱하면 16이 정답으로 나옵니다. 최고차원 계수가 1인 2차 함수와 fx와 3보다 작은 실수 a에 대해서 요런 그래프가 x를 3에서 미분 가능하지 않다라고 나와 있는데, 우선은 fx를 갖다가 특정을 좀 해줄 수가 있죠. x제곱 플러스 뭐 알파 x 플러스 베타 이렇게 해가지고, 요거는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2차 함수, 얘는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1차 함수, 둘이 곱하면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3차 함수, 개형, 이렇게. 어디서 절대값 올라갈지 모르기 때문에 여기, 그 다음에 여기, 그 다음에 여기를 다 고려해줘야 되는 것이다. 어떻게 해줄 거냐면, 얘는 무조건 x는 a를 근으로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fx가 허근 갖는 경우, 중근 갖는 경우, 실근 2개 갖는 경우로 살펴볼 거예요. 먼저 허근을 갖는 경우부터 살펴볼게요. 이때는 얘가 허근을 가지니까 여기에서만 글이 나오고, 그럼 3참수가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거나 아니면 이렇게 생겼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gx를 그리면은 gx는 절대값을 붙인 거니까 여기서 청점이 나타날 거란 말이죠. 여기서 청점, 여기서부터는 부드럽게 이어집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는 부드럽게 이어지고 여기서 청점이 나타날 거예요. 그러면 미분이 안 되는 지점, 즉 다시 말해서 청점이 3이 될 건데 3에서만 미분이 안 된다고 했으니까, 이 경우에는 a가 3보다 작은 실수라는 조건을 만족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경우는 틀린 겁니다. 그러면 요 경우를 살펴봐야죠. 서두시를 갖는 경우 fx에서 이때 gx는 이렇게 와서 청점, 또 청점, 또 청점, 청점이 3개예요. 3으로 이 3개를 다 만족할 수 없으니까 이 조건도 틀렸다. 다시 말하면 fx는 접해야 되는데 왜 안 바뀌어 이거? 이렇게 접하거나 이렇게 접하거나 둘 중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gx를 그려주면 부드럽게 이어지다가 청점, 청점, 부드럽게 이어진다.
여기가 3이고 여기가 3일 텐데 그럼 여기가 A가 되고 여기가 A가 될 텐데 이 조건을 만족하지 않네요. 왜냐? A는 3보다 작은 실수라고 했기 때문. 그러니까 우리가 고려해줘야 될 조건은 얘밖에 없는 거예요. gx를 다시 그려주면 부드럽게 이어지다가 청점. 여기가 3, 여기가 A. 그러면 우리는 절대값을 씌우기 전인 함수를 갖다가 hx라고 했을 때 hx를 특정해 줄 수가 있거든요. a에서 튕기기 때문에 x-a의 제곱 곱하기 x-3 이렇게 해줄 수가 있어요. 얘를 미분해서 0이 되는 지점을 찾아야 돼요. 왜냐면 그때값이 30이라는 언급이 있기 때문에. gx의 그때값이 30이라는 소리는 절대값을 붙인다는 건 부호만 바뀌었다는 거니까 hx에서 극소값이 나오는 데가 마이너스 30이라는 소리예요. hx 미분해서 0되는 지점 살펴보면 a는 무조건 하나 나올 거거든요. 나머지 여기를 대입했을 때가 마이너스 32가 나오면 된다. hx에. 그거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이거 일단 전개해 줄게요. x제곱 마이너스 2ax에 플러스 a제곱 x가 아니라 이대로 끝이고 요거를 갖다가 x 마이너스 3과 전개를 하면 되는 거죠. x제곱 마이너스 2ax 제곱에 플러스 a 제곱 x에 그 다음에 마이너스 3x 제곱에 플러스 6ax에 마이너스 3a 제곱 x 세제곱에 마이너스로 묶어주면 2a에다가 맞죠? 플러스 3에다가 x제곱 그 다음에 a제곱 플러스 6a에다가 x로 묶어주고 마이너스 3a 제곱 미분 해주시면 3x 제곱에 마이너스 2 곱하기니까 4a 플러스 6에다가 x 그 다음에 a제곱 플러스 6a 얘가 여기 되는 지점만 살펴보면 되는데 a로 인수분해가 되죠? 이렇게 그 다음에 1, 3 내리면은 여기 마이너스 해서 인수분해가 되겠다. 그래서 x는 a가 무조건 나와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유도해서 인수분해 할 수도 있겠네요. 요거 아니면 근이 요렇게 나올 텐데 얘는 이미 됐고 관심 없고 요거를 여기다가 대입을 했을 때 마이너스 32가 나온다. 이렇게 하면 되니까 이거 여기다가 대입을 해줄게요. 대입을 해주면 3분의 마이너스 2a 플러스 6의 전체 제곱이고 3분의 a 마이너스 3 이렇게 나오네요. 요거 2 빼줄게요. 마이너스 2 빼주면 4로 나오겠죠? 4 곱하기 3분의 a 마이너스 3의 세제곱이라고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얘가 이제 마이너스 32가 나오는 거고 얘가 마이너스 8이 나오면 되는 거고 3분의 a 마이너스 3이 마이너스 2가 나오면 되는 거고 a 마이너스 3이 마이너스 6 나오면 되니까 a가 마이너스 3 나오면 되겠다. a가 마이너스 3 나왔으니까 hx 특정해 줄 수 있죠? x 플러스 3의 전체 제곱 곱하기 x 마이너스 3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fx니까 여기서 x 마이너스 a 다시 말하면 x 플러스 3 하나만 쳐주면 되는 거예요. 이게 fx예요. 그러면 4 대입하면은 7 곱하기 1이니까 7이 정답으로 나오면 됩니다. 세 명의 학생 A, B, C의 서로 다른 종류의 사탕. 그러면 서로 다른 종류의 사탕 5개를 1, 2, 3, 4, 5 사탕이라고 칭해 봅시다. 규칙에 따라 나누어주는 경우를 구해야 돼요. 학생 A는 적어도 하나의 사탕을 받는다? 안 받으면 안 된다. 학생 B가 받는 사탕의 개수는 2 이하이다. 그러니까 하나, 0개 아니면 2개. 그럼 경우를 3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네요. 학생 B가 0개를 받는 경우, 학생 B가 하나를 받는 경우, 학생 B가 2개를 받는 경우, 0개 받는 경우 한번 볼게요. 이때는 5개 중에 0개 올라서 B한테 주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는 A랑 C한테 줘야 돼요. B한테 주면 안 돼요. B는 0개니까. A랑 C한테 줘야 되는데 A랑 C한테 해서 물어봤어요. 이 사탕 누가 먹을래? A요, C요, A요, C요. 그러면 2가지의 선택지가 5가지 있는 건데 이 중에서 뭘 제외해줘야 되냐면 A가 받지 못하는 경우인 한 가지를 제외해줘야 돼요. 한 가지는 다 C에 몰빵되는 경우를 뜻하는 거겠죠. 그럼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 31가지. 이때는 5개 중에 하나를 골라서 B한테 줘야 되고 나머지를 A랑 C한테 줘야 돼요. 그러면 얘는 남겨놓고 A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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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CO. 그러면 2의 4승이 있고 마이너스 1 해서 15 곱하기 5에서 75가 나오면 되고 그 다음에 요거는 5개 중에 2개 골라주면 되겠죠 뭐. 그 다음에 이거는 ACO, ACO, ACO 2의 3승에서 마이너스 1 빼면 7 곱하기 11이니까 70 145 둘이 넣으면 145니까 76 나오면 되겠네요. 그림 가는 태평양 적도 부근 해역에서 시간에 따라 관측한 해수면 기압 편차를 나타낸 거예요. A와 B 중 한 시기에 관측한 태평양 적도 부근 해수면 높이 편차 나타낸 거고 엘니뇨와 라니냐 중에 하나이다. 지금 보니까 여기가 고기압이고 여기가 저기압이네요. 저기압이 나오는 경우는 고온이 됐을 때고 고온이 됐을 때는 따뜻한 물이 왔다는 뜻이에요.
따뜻한 물이 평소보다 더 잘 온 거니까. 왜냐면 관측값 마이너스 평년값이잖아요. 따뜻한 물이 더 많이 왔다는 거니까 A의 현상이 엘니뇨라고 할 수 있겠네요. 반대로 여기를 보면 여기가 저기압이고 여기가 고기압이에요. 서태평양 부근이 고기압이 됐다는 거는 기온이 낮다는 거고, 기온이 낮다는 거는 뜨거운 물이 잘 가지 않았다, 차가웠다라는 뜻이니까 뭐야 여기가 라니냐죠. 여기가 엘니뇨고, 그죠? 여기가 엘니뇨가 되겠네요. 여기가 차가운 물이 있으니까 무역풍이 약해하고 뜨거운 물이 가지 않아서 차가운 물이 된 거잖아요. 그 다음에 나자르를 해석해보면 해수면의 높이 편차가 동태평양 부근에서 더 높아요. 동태평양 부근에서 더 높다는 소리는 평상시에 이렇게 됐어야 되는데 약간 이렇게 됐다는 소리잖아요. 물론 이 정도로 경사가 지진 않고 이 정도. 그렇기 때문에 물이 잘 안 갔다라고 표현을 하면 되는 거고, 용승도 잘 나오지 않을 거고, 그죠? 엘니뇨 현상을 말해주고 있으니까 여기에는 B의 자료가 되겠네요. 적도 부근에서 동태평양 해수면 기압 마이너스 서태평양 해수면 기압이니까 이거는 가 자료를 보고 그대로 해석해주면 되는 거예요. 동태평양 고기압이니까 뭐 10이라고 해보죠. A에서. 그 다음에 서태평양 음수리가 뭐 마이너스 5라고 한번 해보죠. 마이너스 5. 여기서 15 나오고요. B 한번 봅시다. 동태평양에서 지금 마이너스 5 나와요. 그 다음에 서태평양에서 마이너스 10 나오니까 마이너스 15 나오네요. A가 B보다 크다? 맞습니다. 잠만. 해수면 기압. 동태평양에서 A보다 B가 크다라고 나와있다. A보다 B가 큰 거면 틀렸죠. A가 더 큽니다. 나에서 동태평양 적도 부근 해역의 해수면 높이는 평양보다 높다. 근데 평양보다 높다고 나와있네요. 해수면 편차가 진하니까. 맞죠? 나는 B의 가치가 자료가 맞고 니은 디귿이 정답으로 나오면 되겠네요. 그림 가는 현재 지구가 원일점에 위치할 때 지구 자전축과 태양의 방향. 오케이. 지구 자전축 23.5도 정상 범위에 있고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데 이게 원일점이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태양이 있을 거예요. 원일점인데 북반구 여름에는 다행이다. 이거 정상적인 그림 맞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세차운동주기 26,000년이고 26,000년의 기준으로 지금 반 이런 식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반 4분의 1 주기 고려하지 않고 이거 아니면 이거라는 뜻이거든요. 지금. 그리고 세차운동은 지금 전이니까 세차운동 방향이 어떻게 돼야 되냐면 전으로 갈 땐 이렇게 가야겠죠 아마. 그래서 13,000년 전에는 이거는 연습을 해야 되니까 A, B, C 그림을 다 그려갖고 정해봅시다. A 그림일 때는 39,000년 전이에요. 그러면 얘랑 얘랑 세트가 되겠죠. 얘랑 얘랑 세트니까. 얘랑 얘랑 세트니까. 현재에서 26,000년. 주기가 26,000년인데 똑같고. 주기가 여기 26,000년 똑같고. 그래서 A의 그림은 세차운동이 우선 이렇게 돼 있는 상태일 거예요. 자전축이. 그 다음에 경사각도 23.5도 정도로 유지가 돼요. 이때는 현재하고 비슷하죠? 그러면 이렇게 그려주고 이거 원일점 이렇게 해주고 지구는 파란색으로 그려줄게요. 이거 자전축, 이거 자전축이에요. 이게 A 그림이에요. 23.5도 기울어져 있는 A의 그림. 그 다음에 B 그림 그려볼 건데 B 그림은 반대로 뒤집혀 있는 그림일 거예요. B 그림 이렇게 됐고, 근데 자전축의 경사각이 여기는 좀 완만해졌거든요. 그러니까 좀 서 있다는 소리예요. 일단 이렇게 기울어져야 되는 건 맞는데 이게 좀 서 있다. 그러니까 요 정도 잡으면 되겠다. 요게 B의 그림인 거예요. 그 다음에 C의 그림을 한번 볼게요. C의 그림은 얘랑 세트네요. 그러면은 A에서 뒤집어진 형태, 그죠? 정상적인 형태. 이렇게 그려주고. 근데 이 자전축 기울기가 되게 커요. 많이 누워있다는 소리예요. 원래 이 정도 되어 있었다면 더 누웠다는 소리예요. 극단적으로. 됐습니다. 그리고 적도 표시를 해줄게요. 됐습니다. 옳은 것만을 고르래요.
A식이 원일점에서 A식이 뭐죠? 이렇게 그러니까 되게 편하죠? A식이 원일점 여기죠. 북반구는 여름철이다. 맞네요. 근일점에서 1일 동안 북반구에 입사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량은 현재보다 B식이. 아, 현재를 그려야 되네. 현재는 뭐 그냥 현재처럼 그리면 되죠. 현재. 대충 할게요. 현재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대로의 형태니까. 아, 근데 현재랑 비교하는 것도 있어서 현재를 좀 디테일하게 그려주도록 할게요. 이거. 현재도 한 23.5도, 23.5도 그죠? 적도, 적도. 현재보다 B가 크다고 나와 있는데 현재랑 B식이 한번 비교해 봅시다. 근일점이니까 오른쪽 봐야 돼요. 근일점에서 북반구에 입사하는 태양복사 에너지량. 아, 이거는 경사각 보고 푸는 거네. 왜냐면 세차 운동이 같으니까 그죠? 경사각이 현재가 더 아니지, 현재가 더 급하고 B가 더 완만하거든요. B가 섰다는 소리예요. B가 더 서 있으니까 좀 더 태양을 쳐다보는 거예요, 북반구가. 그렇기 때문에 복사 에너지량은 현재보다 B 시기가 많다. 그럼 맞는 말이네. 남반구 30도 아니지, 북반구 30도에서 기온의 연결차는 B 시기보다 C 시기가 크다.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할 거냐면 우선은 세차 운동적으로 해석을 해줄게요. 북반구 남반구가 가렸으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면 기울기 개념을 추가해서, 왜냐면 기울기는 완만해지면 완만해지는 거고 급해지면 안 좋아지는 거니까 이건 나중에 가미를 좀 해줄게요. 어차피 같은 경향성을 띠고 나올 거란 말이죠. 우선은 B와 C 시기에 이 세차 운동을 한번 볼게요. B와 C 시기의 세차 운동을 보면은요. B 시기, C 시기, 연교차. 세차 운동이 지금 똑같네요, 근데. 음? 아, 이거 잘못 그렸네. B 시기, C 시기를 잘못 그렸네요. C 시기 다시 그려줍시다. C 시기를 다시 그리면 지금 알아서 다행이네요. C 시기는 한번 뒤집힌 거죠? 그러면 원래는 이러고 있어야 될 애들이 경사각이 높으니까 요 정도로 돼 있겠다. 됐죠? 그리고 자전축은? 아니지, 이건 쓴 거죠? 더 누워야 돼. 더 누워야 돼. 더 누워야 돼. 요런 식으로 C식이. 그럼 B와 C식이 세차 운동 다르네. 세차 운동 다를 때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북반구에서 어차피 저거 하면 되는 거니까 이때 한번 볼게요. 북반구 여름. 근데 원일점이네. 아, 다행이다. 다행이야. 여기도 다행이야. 왜냐면 북반구 겨울인데 근일점이니까 다행이야. 얘는 다행의 연속이에요. 근데 얘 보니까 북반구 겨울인데 원일점이야. 이거 좋됐다. 그다음에 얘도 북반구 근일점인데 이거 여름이야. 여기 좆됐네. 얘는 좆땜의 연속이에요. 그다음에 기울기를 가미를 시켜줄게요. 얘는 기울기가 완만하니까 연교차도 완만할 거예요. 완전히 다행 플러스 완만이에요. 근데 얘는 좆된 거 플러스 개좆됐어요. 보니까 기울기가 완전 누웠잖아요. 그러니까 좆됐는데 더 좆된 거. 얘는 어, 좆댐 플러스 좆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연교차가 훨씬 크고 얘가 작은 거죠. B시기보다 C시기가 크다. 맞네요. 길이 D.